장관님. 슬라이드. 네, 말씀하세요. 이분 혹시 잘 모르시죠? 가수 시엘은 아세요? 가수 시엘은 잘 모르겠는데 네. 물리학자 이기진 선생님 얘기는 듣는 것 같습니다. 아세요? 네. 최근에 빛의 혈당 측정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는 기사로 꽤 화제가 됐습니다. 뭐 따님이 가수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걸로 이쪽 세계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죠.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올해 과기정통부 중견 후속 과제에 지원을 했다가 탈락해서 연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음건강 웹 앱이죠. 아까 여쭤봤더니 네이티브 앱 아니라 웹 앱이라고 하시던데 수백억 태우는데 1, 2억만 있으면 계속할 수 있대요. 이 연구는 중단이 됐어요. 장관님께서는 저는 이제는 증인께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개인 기초 연구, 특히 생애 기본 연구 예산 회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국회에서 들여다볼 건데 슬라이드를 아예 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개인 기초 연구, 특히 생애 기본 연구는 이걸 우리나라 R&D의 생태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맨 아래를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생애 기본 연구, 우리나라 R&D 생태계 뿌리 담당하는 연구비 올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김창경 주인께서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증인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장에서 3천만 원, 5천만 원 없어서 한국 떠나는 청년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김영숙 증인 같은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요즘은 뭐 커뮤니티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가감 없이 그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국 연구계에 정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증인의 연구와 논문과 강연을 제가 힘이 닿는 한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 읽는 거 좋아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제 보좌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창경 증인의 연구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증인께서 만약에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 하면은 진짜 연구자, 진짜 전문가 100m 줄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김영숙 증인 같은 사람을 마치 신데렐라처럼 데뷔를 시켜주셨을까? 왜냐하면은 만난 그 시점 혹은 한양대 교수로 발탁한 그 시점부터 김영숙 증인은 본인이 하는 과제가 본인의 전문성하고 전혀 연관이 없었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정 떨어진다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예산이 투입이 돼요. 1, 2억 없어서 연구 중단하는 CL 아버지도 있죠. 연구비는 저는 진짜 연구자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글쎄요. 가짜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자격이 참 떨어지는 연구자한테 돈이 몰리면 안 되는데 연구 성과가 제대로 없어요. 본인 논문 제가 읽어봤는데 본인 논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잘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김창경 증인께서는 어떤 탤런트를 보셨길래 김영숙 교수 같은 증인과 같은 사람하고 엮였나 너무 궁금합니다. 두 분이 먼 친척이라도 되세요? 그러진 않죠. 아닙니다. 네, 제가 30초를 드릴 테니까 요약을 해서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숙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2016년도에 그 연구재단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포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사회를 봤는데 네. 그때 오신 그 연사들이 누구냐 하면 예를 들면 김도연 장관님, 그리고 아까 계셨던 이광영 총장님, 전 디지스트 총장이셨던 국양, 그다음에 그 박형주 아주대 총장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여성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가 거기까지 오실 정도면 사실 그냥 무용만 전공하신 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 제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김영숙 교수님은 제가 아는 한 열정은 엄청난 분이다. 열정은 엄청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연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하여간 김영숙 교수 추가 질의하세요. 네. 네. 저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매우 답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김창경 증인 가셨는데요.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창경 증인에게 이해를 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전문가 다 놔두고 왜 김형숙 증인 같은 사람에게 그만한 기회를 주면서 신데렐라 데뷔를 시켰나. 아까 이야기한 걸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제가 들은 건 다 남자였는데 한 명이 여자였다. 열정이 대단했다. 문제 해결 능력 이야기하다가 막혔어요. 저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전 국민께서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3천만 원 없어서 떠나는 한국 청년 연구자들 다시 불러오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금 저런 상태면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국내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해야 되는지 판단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기정통부에서는 R&D 카르텔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피상적으로 R&D 카르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R&D 카르텔 제대로 콕콕 찍어서 예산 다 삭감하고 한수 조치하고 진짜로 R&D 예산 받아야 되는 연구자에게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안 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망가집니다. 올해 예산 깎으신 거 회복하려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장관님 네. 약속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과제든 거기에 걸맞는 연구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또 그런 연구자가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숙 증인의 과제를 보시고 연구 성과를 보시고 예산 투입된 거 보시고 증액된 거 보시고 정확하게 감사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까먹기 전에 원한 위원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는데 킨스 자체 검증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조사 결과 통보 받으셨죠? 예,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그 당시에 킨스 자체 검증에서의 맞습니다. 서약서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해 본 바로는 네. 이미 그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그 정보까지 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심의를 한 걸로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안위는 킨스 관리감독 책임 있습니다. 특정 감사 착수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하고요. 원안위 소관기관에게서 이번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저희들 이상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 제도 개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